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7번째 페이지, 역사 속 사람들의 목소리를 화로처럼 생생하게 잡아 올려주는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역사 이야기, 오늘도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 신분의 구별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도 유독 가혹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신분이 사라진 게 1894년 갑오개혁 때 법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물론 동네마다 또는 어떤 가문마다 조금씩 그 격차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나라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신분은 없는 거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그 관계를 조금씩 해소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라고 해서 비난 또는 좀 격리의 대상이 되었던 신분층이 있습니다.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신분제 철폐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도 예, 예.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최근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이제 벌써 한 10년 지났죠.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아, 드라마. 예. 네,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한두 명 빼고는 전부 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비였거나. 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백정이었던 인물이 백정 있습니다. 구동매가 백정이었죠. 그렇죠. 유연석 씨가 연기했던. 그래서 예. 이 백정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신분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그 신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당시 사회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다른 신분과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 이제 신량 역천이라 그래갖고 신분은 양이지만 천민 대접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도 사실은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평민화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만은 어허. 그렇게 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오랫동안. 바라봤을까? 예.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백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떤 차별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누군가 비하할 때 뭐 개백정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회적 차별 그런 관념이 지금까지 영향을 줄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우선 이 백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또 백정이라는 단어 자체 언제 시작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뒤로 빼고 네. 백정이라는 낱말을 처음 야 이거 이제부터 이 사람들한테 쓰자라고 했던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정이란 말을 쓰자 쓰자. 처음으로. 여태까지 제인 그러니까 광대 그다음에 화척 우리가 얘기하는 백정을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을 모두 백성들 안에 평민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평민으로 끌어들이자는 평민으로 취지였어요? 끌어들이자.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부터 백정이라고 부르자라고 네. 법령으로 정합니다. 왕께서 얘기하시면 거의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당시에 그 백정의 개념은 백성을 가리키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백성을 가리키는 그 낱말을 백정들한테 쓰게 되니까 이제 사관들도 헷갈리고요. 일반 백성들은 아니 쟤네가 백정이면 나도 백정인 거면 그러니까 여기서 쟤네는 이제 도축업하는 사람들. 도축업하는 네네네. 사람들을 어떻게 나랑 같은 부류로 부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네.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낱말은 우리부터는 이제 촌민이라고 해줘. 촌민. 아니면 백성이라고 해줘. 예. 라고 해서 그때부터 백성이라는 낱말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원래는 백정 범주에 있었는데 고려 때는 네. 농민을 가리켜서 평민을 가리켜서 백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백정이 오히려 이제 구별짓기 위해서 자기들 백성이라고 해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많이 쓰는 표현이 백성들은 그래서 망고의 백성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 그리고 사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예. 백성 얘기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백정 얘기를 써야 될 때 있는데 네. 갑자기 이 둘을 섞어서 쓰면은 나중에 사료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뭐를 쓰냐면 신백정이라고 씁니다. 신백정. 그러니까 옛날 예. 백정은 그러니까 옛날 백성들은 백정이라고 쓰고 한동안은 신백정이라고 썼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축업자들을 신백정이라고 한 도축업자들을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썼으니까 이 말이 처음 등장했던 것들은 이제 천한 사람들이었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사람들을 일반 평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세종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들의 부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부류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제인, 하나는 이제 도사라업을 하는 화척.
화척. 예. 이 둘인데 제인은 뭡니까? 제인은 광대를 광대, 가리킵니다. 광대. 그래서 제인하고 화척을 합쳐서 백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네. 결국은 제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가면 제인 폭포라고 아, 그 이 제인인가요? 광대가 이렇게 다녔던 폭포라 그래서 제인 폭포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제인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 예. 결국은 화척만 그러니까 도살업을 하는 사람만 백정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둘을 특정해서 구분했던 이유는 네. 뭔가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나요? 대체로 이들의 기원을 뭐 멀리 보는 사람들은 삼국시대까지 보기도 하는데 대체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왔던 이민족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목업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란 네. 그다음에 여진 예. 이런 사람들이 이 부류였던 것 같아요. 북방의 유목민들. 북방의 유목민들. 그런데 고려 말에 보면은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들을 계속해서 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호적도 주고 그다음에 살 땅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도 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예.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목하던 사람이니까. 유목하던 사람들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리지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니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화책도 쓰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경책도 쓰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당근으로서는 뭐 이렇게 그 백성들한테 편입을 하지만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네. 분산 작업을 시킵니다. 아, 너희끼리 살던 대로 모여 살지 말고 각 고을마다 따로따로 모여 살아라고 네네네. 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해줘요. 처음엔 이게 단순하게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거였는데 네. 결국 그들이 보니까 도살업이 괜찮은 돈이 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고기는 예전에도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네. 무엇보다도 고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려 조선 사람들이 도살을 못해요. 일단 고려는 불교 국가. 불교 그렇죠, 국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살생이 안 되죠. 조선은 성리학의 유교 국가로 되니까 그 살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폐기라고. 왜냐하면 제사상이 제일 먼저 올리는 게 고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각 지역마다 모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네. 도살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짭짤한 수익이 되니까 그럼 우리 여기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고 광대들만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 아예 정착을 네. 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세종 때 묶어내려고 했던 게 백정이란 이름으로 불렸고 네. 결국 이들을 바라봤던 당시 고려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 다른 이민족이네. 네. 그다음에 우리랑 풍습도 다르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차별 또 때에 따라서는 경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는 부류를 네. 일반적인 노비로서의 천민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쨌든 뭐 이주민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건데 백정이 들어왔던 초기에는 약간 백정들이 쓰는 성씨라든가 이런 네. 게 좀 명확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귀화 정책을 쓰면 호적을 주잖아요. 네. 그럼 호적을 줬다는 얘기는 성씨를 줬다는 얘기죠. 아, 성씨를 나라에서 줬다. 네, 나라에서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선택도 해서 네. 초기 그 백정들에 관련된 성씨를 보면 일반 양반들하고 똑같은 성씨, 뭐 양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성씨만 보고 알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잘못 알려진 게 저희가 성씨에서 한번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아, 그거. 천방지축 마골피가 맞아요. 무슨 예. 천민과 관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네, 얘기일 거고요. 네. 어, 그리고 저희 임꺽정 편 때 임꺽정도 뭐 고리백정 이런 것도 고리백정.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 백정 중에서 네. 도살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구니 같은 걸 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구니의 우리말이 고리거든요. 고리짝 할 때. 고리짝. 그래서 그 고리짝은 옛날. 옛날 예. 고리짝 시대 예, 시절. 예, 예, 예. 그래. 그 고리가 아닌가? 예, 그래서 고리는 이제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가리키는데 네. 그거를 짜는 것들을 또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리백정으로 따로 나누어서 불러서 보통 일반 백정하면은 도살업자, 네. 고리백정하면은 바구니를 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구니를 짜는 사람을 더 천하게 봤습니다. 더 천하게 봤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기록 중에서 그 우리가 망나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망나니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럴 때 이제 그 백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 그럼 백정들이 아니 우리가 소 잡는 사람이지. 아, 진짜요? 어떻게 사형 사형 집행을 하느냐. 예. 그러고 뭔가 되게 큰 불만을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빠지고 이 고리백정.
고리백정한테 사형 집행을 네, 시켰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야. 집행되진 않았는데 네. 그런 사례로 봐서 당시 백정보다 고리백정을 더 낮게 낮춰봤겠구나라는 봤다.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고려든 조선인들에게 이주와 정착을 원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그럼 백정은 왜 그렇게 천대를 받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처음에는 다르다였던 것 같은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들이 완전히 조선 안에 여러 농업 정책이라든지 일반 세정하고 분리된 채로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동네마다 무리 지어서 그러니까 약간 불법지대 같은 느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는 두렵고 그런데 관에서 볼 때는 저들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세금도 걷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백정들에게 너희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봐. 이건 거의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나마 성공한 게 바로 뭐냐면 군대에다가 차출하는 거. 백정을.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잡새꾼이라고 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서 군대로 차출하는데 요 케이스만 성공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실패를 하니까 예. 일단 이 백정들에 대한 일반 평민들의 시선은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도 있고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무섭고, 그래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선 후기의 얘기지만 네. 이제 백정과 관련해서 뭔가 벌을 주려고 하니까 그 백정이 벌을 받게 돼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귀향을 갔나 봐요. 네. 한 몇백 명의 동네 여기저기 백정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네가 이번에 벌 받았다며 네. 애썼다 고생했다라고 백정들이 모인 그냥 거예요. 격려하러 온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약간 그렇죠. 조직 집단처럼 조직이 이렇게 예, 예, 움직이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서울 그리고 수 그 있죠. 사람들이 예. 평소에 칼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조선 전기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는 분산 정책이 성공을 하고 조선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이제 조금 전세가 역전돼서 아. 초기에 백정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두렵고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하층민이고 조금은 차별받는 존재로 아하. 시기에 따라서도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에 대한 차별 이야기는 대체로 조선 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떤 차별을 받았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록 하나가 남아 있는데 순조 때 네. 기록 하나가 남아 있는데 순조. 예. 우리가 그 일반 평민이 유일하게 관복을 입을 수 있는 게 결혼식. 결혼할 때. 예. 예. 그래서 사모관대를 입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음. 백정 누군가가 이 관복을 입고 결혼을 했나 봐요. 네. 실록에 나오는데 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일단 백정을 두들겨 패는 것은 기본이고 두들겨 팼다고요? 결혼한 사람을? 그렇죠. 네가 감히 관복을 우리 평민처럼 야. 우리 평민도 그날만 하루 입는 건데 그리고 또 어디로 달려갔냐면 예, 예. 야 그거 누구한테 빌렸어? 빌려준 사람 또 너 가서 두들겨 패려고. 패면 와. 이거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고 그래서 그런 예. 내용들을 나중에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네. 일단은 비단 옷 입으면 안 된다. 니네들 부자인 거 알지만 좀 넉넉했나 봐요. 부자인 거 알지만 비단 옷 입으면 안 된다. 그거는 양반들이나 입는 거다. 네네. 그다음에 갓 택도 없는 얘기다. 갓 못 씁니까? 네. 어. 그래서 페랭이만 써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봐서 이게 역사인지 동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갓을 못 쓴 백정이 네. 밤마다 네. 갓 쓰고 나가는 동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아, 뭐 그냥 전래동화 중에 그런 전래동화인데 지금 추정컨대는 어. 어느 문집에 아마 어. 적혀 있었을 걸로 예. 제가 출전은 확인을 못했는데 예. 그러면서 자신이 낮에 당했던 평소에 당했던 서름을 풀어냈던 백정에 대한 이야기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쁘게 상투를 트는 것도 금지돼서 그냥 묶어서 거칠게 머리를 묶고 그냥 페랭이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농민 앞에서 평민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을 수 없었고 장례 때 상여 쓸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는 것 금지. 남녀 불문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평민 이상의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최대한 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백정들을 굉장히 모욕감을 줬던 것들은 네. 바로 말투와 관련된 걸로 보여져요. 말투. 예. 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분이 뚜렷하지만 또 경로 사상도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양로연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치르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걸 왕이
왕비 또는 각 지역의 지방관이 주최를 하는데 네. 여기에는 노비도 포함됩니다. 아, 노비 노인도 노비라도 어, 노인이면은 같이 그러니까 60, 잔치에. 70이면 노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평민이라 똑같다. 잘했네. 라는 개념으로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집안의 노비들한테 아랫사람이 막말을 하면 집에 큰어른이 와서 넌 어떻게 아무리 신분이 낮지만 말을 놓느냐. 예. 그렇게 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노비에게만은 나이 불문하고 반말합니다. 백정에게만은 백정에게만은 평민조차도. 아, 백정은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공경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민이 반말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백정은 거꾸로 네. 어떤 평민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말을 높여야 되는 거죠. 야, 이거 평민보다도 한참 떨어지는구나. 진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분 영역에서 보면은 백정이 천민이냐를 놓고는 법제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조선시대 신분제도상에서 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고 팔 수 있는 노비를 가리키는데 백정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천민보다도 못한 취급을 그렇죠. 받아요. 그러니까 천민보다 못하죠. 다만 천민 취급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일부 군인들을 끌려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세금을 지우지 않습니다. 천민이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권리도 없다. 아, 예.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관점이어서 그러니까 살짝 그 도축업, 도살업을 하면서 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조선 전기와 다르게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막 몇백 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특정한 사례로 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꾸로 보면은 그런 사례는 많지 않았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네마다 이들은 좀 거칠고 때에 따라서는 부도 갖고 있었지만 네. 동네 평민들이나 관의 압박 속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이들이 이제 고려 말처럼 막 그 만적의 난처럼 어떤 천민들의 저항을 일으켰던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선 후기의 모습들을 보면 백정들은 각 지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로서 조금은 근원이 혈통이 좀 다른 존재로서 인정받거나 또는 어떤 격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뭔가 좀 같습니다. 사회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네.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고 이름의 백정은 인, 의, 충, 효 이런 글자를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1894년 가보개혁으로 이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백정들이 신분제 사라진대. 네. 좋아. 좋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평민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뭔가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호적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자, 승려들 와 하면서 승려들 호적을 따로 만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정들도. 호적을 따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백정의 호적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새로운 신분제지. 새로운 신분제이면서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호적이 없으니까 살짝 도망가서 네. 뭔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가 있었잖아요. 아. 이게 이제 오히려 불가능해졌고 네. 거기다가 직업난, 도한, 도사라는 사람. 그거를 명시해요. 한자는 사실은 이걸 풀어보면은 네. 도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도사라는 놈. 한자가 약간 우리가 놈이에요. 불한당할 때 그 한자거든요. 멸시의 멸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정임이 오히려 명확해지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식도 내 손자도 계속 백정으로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1894년에 가보개혁 때 신분이 사라졌다고는 했지만 그 내력들은 계속 상당 부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에 뭐 점도 찍었다는 맞아요. 것도 그래서 그것도 맞나요? 그걸 네. 붉은 점을 찍어서 이 사람은 네. 백정이다라는 걸 표시를 해서 낙인을 찍었네. 쉽게 진짜. 네.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백정의 상황은 가보개혁과 별개로 전혀 달라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고착화되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찾으신 자료에 1897년 내부 훈령에 천역을 하던 사람이 강상을 넘어 귀인을 능멸하는 것을 금함 이런 조항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신분제 철폐가 맞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살업을 천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백정하면 고기 잡는 그러니까 그 소를 잡는 사람 정도로 돼 있는데
그 평민들이 와서 네.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 더러운 손으로 바로 주냐. 여기다 놔라. 내가 들고 가겠다. 네. 요런 묘사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지만 맞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아.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대 평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백정들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개념들이 직업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르다가 틀리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들하고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달랐던 건 사실이죠. 북방 그렇죠. 유목민이었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노비하고는 다르다는 느낌보다는 저 사람은 아랫사람이니까 신분해방되면 우리랑 같아진다고 봤지만 쟤네들은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분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틀린 사람, 나쁜 그렇죠. 사람,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니까 결국은 법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백정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보개혁 이후에도 이랬으면은 백정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백정들이 조금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몇 개가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독립신문, 황성신문. 독립신문. 네. 신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돈만 기자들이 내면. 와서 싣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당시에 들어왔던 천주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동학이 됐던 전부 다 신부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로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1898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 독립협회에서 일종의 정치 집회를 열잖아요. 네. 정치 집회를 여는데 이전까지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소문을 써야 돼요. 누구한테요? 임금님한테. 아, 예. 그러면 상소문을 쓴다는 얘기는 중국의 고사, 우리나라 고사, 그다음에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돌려서 무례하지 않게 그리고 그거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일정한 절차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하기가 정치적인 어렵죠.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말로 해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평민이 나서는 걸 본 거죠. 예. 그런데 그 평민이 나서는 걸 보고 백정도 나섭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스피치를 한다. 스피치를 대중 하는 앞에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굉장히 잘해요. 백정 박성춘. 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 백정도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지하는 의사들이 생기게 되고요. 예,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춘이 나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교회. 예. 네. 그러면은 그대 어디 사는가 뭘 물어보면서 네. 당시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네. 그럼 내가 일하고 있는 데가 네. 저기 지금 인사동, 그때는 이제 대사동이죠. 예.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해서 네. 예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네. 박성춘이 가니까 일반 평민 신도들이 네. 아, 그냥 꺼리나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 그 되는데. 옆에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딴 데로 우리가 떠난다. 우리가 떠난다. 우리가 떠난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백정들하고 예배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텅 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비슨 선교사든 그 교회 목회자들이 볼 때는 조금은 속상한 일이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박성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모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 있는 백정들을 모아서 교회를 가득 채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네. 이 승동교회를 한때는 백정교회. 그렇지만 이제 그 신분에 대해서 인식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계속 나서서 이건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 평민들을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사라지고 나중에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이 박성춘이 이 에비슨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는 자신의 그 상처를 치료해 준 덕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를 내 아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의학을요? 네. 어. 그랬더니 예. 아니 가르칠 수 있지. 그럼 당신의 아들 데리고 와. 예. 라고 해서 가르쳤던 게 우리가 예전에 네. 그 연희 전문에서 네. 첫 번째 의사가 된 양의사 8명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박성춘의 아들이에요. 아, 예,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박서연이라고. 그래,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백정의 아들입니다. 백정희 아들. 네. 에비슨 선교사 이분 훌륭하신 분이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제 에비스 선교사가
고종의 어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나 봐요. 임금님의 어이가 그래도 백정하고 같이 있으면 되느냐. 어허.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임금님이 길러야 되는 게 백성인데 내가 그 백성을 돌본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죠. 품어야죠. 라고 하면서 고종을 설득했다고도 알려진 분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오랜 잘못된 관습에 조금씩 좀 균열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백정들의 그 하는 일적으로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가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 나아진 상황이 있었을지. 예. 근데 이게 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신분제는 해체되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직업으로서 편제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살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 조선 사람들이 잘 못하던 것이었으니까 백정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백정들의 직업은 엄밀하게 분리하면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네. 하나는 소를 잡는 것, 하나는 소를 잡은 고기를 파는 것. 파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기만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일제강점기에 둘을 분리를 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파는 거는 일반 평민이 해도 된다.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소를 잡는 이익보다 네.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파는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정들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걸 포사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포사규칙 때문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그런 상황이 맞게 되면서 네, 백정들의 일이 네. 파는 거는 배제되고 네. 잡는 걸로만 국한됐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더 손해고. 손해가 되는 그렇지만 예.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아하. 이런 상황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니 네. 백정들로 볼 때는 한때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네. 그 무엇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위기감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네. 지속되었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오랜 억눌림 속에서 드디어 백정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형평운동입니까? 맞습니다. 백정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신분의 속박에서 또는 사회적인 차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합니다. 네. 뭘까요? 내 새끼는 네. 공부시킨다. 교육. 공부시킨다. 네. 이 박성춘이 그랬던 것처럼 네. 공부를 시키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정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은 학교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다가 들여보내려고 하면은 그 학교에 있었던 평민 양반들, 옛날 평민 양반이죠, 네. 이제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학교 백정이 왜 와? 아까 그 교회처럼.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의 욕망은 내 자식만은 공부를 시키고. 그렇죠. 근데 일반 사회에는 아직도 백정의 자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 것은 원치 않고. 거부를 하고. 그럼 그때 백정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죠? 이 학교가 요즘에 예. 부족하다면서요, 돈이. 아, 자금을 내자. 그래서 돈은 좀 있잖아. 기부를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건물 저기 새로 짓는다고 이번에 수영장 새로 짓는다고 기부하겠습니다. 예. 아니 체육관 새로 짓는다고 예. 스쿨버스 필요하면 하셔야죠. 잔디 깔아주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이 분이 누구였냐면은 진주에 있었던 조금 자산가였던 이학찬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는데 네. 이 백정이 그렇게 그 진주 일신학교에다가 공을 들인 거예요. 네. 내 새끼를 어떻게든 저 학교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분위기가 다 됐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학찬을 칭송하는 거죠. 저 일신학교 건물 누가 올렸다? 이학찬. 백정은 이학찬이 올렸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백정이란 말도 좀 살짝 흐려졌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이 이렇게 선생. 이 선생이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을 딱 입학시키니까 학교가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열리지 않았나요? 아이 그건 좀 곤란하죠. 아무리 좋은 일 했다고 해도. 좋은 일 하시는 건 우리가 봤지만 아이 뭐야. 그 집 아들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얘기 없던 거잖아. 그래요? 이런 톤이었던 것 같아요. 이학찬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너무 서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서러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학찬이 이걸 어떻게 풀어보지 하는데 마침 그런 뜻을 누군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진주의 유지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학도 다녀오고 신지식인들이었고 교육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아닌 사람들이. 백정이 아닌 사람들이. 예. 양반이고 명문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예. 아니 이 선생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예.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강상호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린이날을 처음에 진주에서 시작할 때도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학찬 그다음에 다른 백정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일본에 네. 수평운동이라는 게 있다. 일본도 도살업자들을 굉장히 천대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수평운동을 하는데 네. 그와 비슷한 운동을 우리도 합시다. 아, 라고 하면서 1923년에 그 유명한 형평, 형은 저울을 뜻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네. 라는 의미로 형평사라는 걸 만듭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이 1923년 진주에서 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유명한 선언문도 발표가 됐던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어떤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냐면 그 선언문을 잠깐 읽어보면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권장하며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귀천이 없는 거 아니냐. 예. 더불어서 우리가 네. 조선 민족 2천만 명의 한 명이다. 그렇죠.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도 그들 당신들과 같은 사람인데 음.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이 선언문 안에 야.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네, 네. 결국은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형평운동과 그 선언문의 그 외침에 대해서 다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직도 좀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열리지 않나요? 이게 예. 분리가 돼 버렸어요. 분리가 됐다. 네. 예. 지식인들은 예. 당시 신분해방이라든지 계급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로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받아들이자. 오히려.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는 이들을 지지하는 선언이 거의 매일 실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신분은 사라져야 된다. 네네. 여태까지 차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 보도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거둬서 전국적으로 12개 지사 67개 분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는 백정을 파악한 게 한 3만 7천 명 정도. 형평사에서는 좀 과장을 해서 한 40만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예. 5만에서 한 10만 사이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는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다른 평민들. 다른 이제 그렇죠. 평민이 없죠. 평민이 없죠. 이제 예.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예. 아이 그래도 백정은 백정이지라고 하면서 차별의 시선이 여전히 있었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농민 단체들이 어떤 사회 단체를 가서 그 이렇게 약간 테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그게 백정 단체가 아니에요. 백정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발표한 단체입니다. 사실상 백정에 대한 테러죠. 네. 예.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다? 신백정이야. 이 세종에 있었던 신백정이 그렇죠. 다시 부활했네요. 부활하는 거야. 당신은 백정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백정이야. 네. 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저항도 있었고 또 지식층과 일부 대중들에서는 지지도 있었던 상황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실은 신분이 사라지는데 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신분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일제의 통치입니다. 통치.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사회에서의 차별을 줄이자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네네. 그러면서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에는 바로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신분의 소멸이 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좀 씁쓸하긴 하지만 진통은, 어쨌든 백정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 영향은 분명히 줬다고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관습들은 조금 더 오래 갔을 건데 네. 이제 그런 관습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은 그에 대한 개념들을 역사책에서나 보지 실제로는 그런 생각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차별이라는 관념이 그보다 훨씬 오래 좀 유지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제 마치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 이 형평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그다음에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두 개가 서로 약간씩 좀 교정이 또는 어떻게 보면은 전향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했었는데 백정들로서는 그래도 노력은 좀 해봤으면 농사짓는 노력도 해보고 아, 그다음에 일반 조선 사람들하고 계속 혼인을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백정은 원래 조선의 법에 따르면 백정끼리 혼인을 못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백정의 문화가 연결이 되니까 예, 예. 조선 사람들하고 혼인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피해서 자기들끼리 혼인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정들도 백정들 나름대로 조금씩은 좀 용화되려는 노력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수였던 일반 조선의 백성들이나 다른 관료들이 볼 때는 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직업에 일정한 어드밴티지를 줘서 네. 그걸 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 농업 외에는 농사 짓는 거 외에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것들은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들을 또 이탈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보여지는데 근대에 와서 가장 큰 정근대의 가장 큰 변화가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아, 뭐 신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직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낯선 것을 낯설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거를 차별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틀리다고 하면 안 되죠. 틀리다고 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모습의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바라보게 하는 사례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교훈을 찾기는 좀 어려운 편인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다르고 낯설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이제 구분짓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정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